가장 번화하다고 하지만 역시 대마도답게 한적하고 조용하면서 일본다운 깔끔함이 돋보이는 이지하라 시내. 이지하라는 13세기부터 메이지 유신까지 대마도를 지배해온 소시 일가가 거주하던 대마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한국인이라면 꼭 들려봐야 할 곳들이 있는데요. 모두 우리 역사와 관련된 곳들로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이 꼭 찾아간다는 명소. 그중 한 곳을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대마도의 시내에 있는 한적한 마을입니다. 정말 조용하죠? 일단 여기는 관광지로 수입의 대부분을 다 얻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조용하고 이렇게 한적한 분위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유명한 곳, 수선사라는 곳에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시내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의 수선사는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사찰입니다. 일본에서는 종교적 의미가 있는 곳은 신사이고 사찰은 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먼저 간 이들의 영혼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 안에 사찰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특징. 일본어로 수젠지라고 하는 수선사는 백제의 비구니 법명이 창건했다고 알려진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하지만 이 사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찰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경내는 죽음을 추모하는 상징들로 가득한데요.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을 추모하는 동자석들이 경내 한쪽에 모여 있고 수선사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듯 빛바랜 비석들이 서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최익현 선생의 비가 있다는 수선사인데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정말 한번 보러 가시죠. 백제 비구니 스님에 대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근데 요는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최익현 선생님이 그걸 당일 투정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유배를 당했을 당시에 일단 우리 그 책에도 보면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여기 샀으니까 이런 내용도 그 당시 자꾸 왜구들이 노략질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조정에서 되게 골치가 아프니까 대마도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조정에 보고하게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의 문헌에 보면 이거 찾아오시는데 여기가 이제 절입니다. 수선사라는 절이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기록에 의하면 백제계 비구니 스님에 의해서 600년도 당시에 거의 다 이제 불교가 백제계에서 넘어오잖아요. 600년도 당시에 백제계 비구니 스님에 의해서 창건되었다는 게 1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 이런 그 단성이나 형태는 그냥 전형적인 일본의 어떤 형태입니다. 불교 문화는 대륙부터 해가 중국부터 이렇게 시작돼도 중국은 굉장히 지력 크고 화려한 데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색채감이 없어요. 대부분 목조 그대로 하는 게 일본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창건이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절에 오시는 이유는 이 지금 최익현 선생에 관한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최익현 선생은 누구나 다 들어보시잖아요. 구한말에 의병 활동했다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머리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단발령이라든가 그다음 일본하고 그 당시에 조약 맺는 뭐 을사조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반대해서 전국에서 엄청난 의병 활동을 하신 분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결국은 그 의병 활동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는 뭐 흑산도에도 유배를 보내고 제주도에도 유배를 보내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수선사를 찾게 하는 비밀. 바로 항일운동 중 순국한 면함 최익현 선생을 기리는 순국비입니다. 수선사는 최익현 선생의 시신이 부산으로 이송되기 전 나흘간 안치되어 있던 곳으로 1986년 순국비가 세워져 선생의 애국심을 기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순국지사의 애국심, 그래서 더욱 뜻깊은 곳 수선사입니다. 지금은 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마도 시내에 어떤 그 한국가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곳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네. 먼저 우리가 가시는 곳은 덕혜옹주에 관한 그런 역사적인 곳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
덕혜옹주 영화로 보고 너무 궁금했는데요. 네네네. 거기는 그럼 집처럼 되어 있나요? 아니요. 거기에는 기념비가 있거든요. 네, 덕혜옹주가 어떤 인물이었던지 또 대마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 네, 너무 기대됩니다. 저랑 지금 보러 가시죠. 네. 수선사에 이어 이지아라가 품고 있는 한국 역사의 흔적. 그 두 번째는 바로 덕혜옹주 결혼 봉축 기념비입니다. 고종의 딸 덕혜옹주와 대마도 도주 소 다케우키의 정략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인데요. 대마도주 소씨 일가가 거주했던 가네이시성 한쪽에 세워진 결혼 기념비는 2001년에 복원된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통해 많이 알려진 덕혜옹주는 정략 결혼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1960년대가 되어서야 귀국할 수 있었던 비운의 공주. 성벽 일부만 남았지만 가네이시성은 입구인 야쿠라문을 지나면 벚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덕혜옹주는 말년을 창경궁에서 쓸쓸히 보냈다고 하는데요. 정신병을 앓고 있던 덕혜옹주와 이혼한 뒤 그의 남편이었던 소 다케우키는 아내를 그리는 시를 지으며 말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의 아픔을 희석시켜주는 듯 벚꽃의 정간이 정말 슬퍼 보이네요. 한국 역사와 관련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한국 관광객들이 많았는데요. 이곳을 돌아보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가 왕족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정말 여기 경치도 경치인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라는 좀 궁금함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일본 분들이나 한국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글쎄요. 네, 지금 현재 대마도는요.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관광객은 일본 분보다 한국 분이 훨씬 많아요. 제가 볼 때 한 95% 이상이 한국 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결혼 봉축 기념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덕혜옹주가 대마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도주 종무지란 분과 결혼을 해서 네. 대마도에서 잠깐 방문한 그런 기념이 있어요. 네, 그 당시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대마도를 찾으시면서 덕혜옹주의 인생이나 덕혜옹주의 삶에 대해서 가이드 선생님들하고 공부도 하고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는 장소로 여기 많이 오세요. 아, 역시 이 대마도는 우리 한국의 이런 정서 같은 게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쩐지 낯설지가 않고 여기 이렇게 꾸며놓은 게 너무너무 예뻐서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또 한국의 경치를 또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나요? 그렇죠. 대부분 대마도의 지형 구조가 거제도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마도 안에 이런 막 여러 가지 식물이 고산 식물은 제주도형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경치는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느낌 자체는 그죠. 그 외에 이제 여기 오신 오늘 이자라 쪽은 대부분 한국과 관계되는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 곳이에요. 지금 대마도에 이렇게 오셨는데 몇 분이서 어떤 모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농협주부대학 그 팀이 오늘 25시예요. 근데 다른 회원들 좀 빠지고 못 오는 사람 못 오고 우리끼리 25시 왔는데 네. 그냥 가까운 거리니까 하룻밤 자고 재밌게 놀다 가려고. 그러면은 어디서 출발하셔서 어느 지역에서 우리 오셨는지? 경북 예천 사람인데 네. 부산 와서 배 탔죠. 배 타고. 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출발해 배 타고 요 왔어요. 좋네요. 와 보니까 깨끗하고. 지금 꽃도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럼 여기 대마도에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예, 처음 왔어요. 처음. 예.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덕혜공주 결혼 기념비잖아요. 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씁쓸하지 뭐. 내 나라에서 뭐 거의 뭐 쫓겨난 그 정도잖아요. 그죠? 네. 내 나라에 못 살고 이리 와도 안 좋아.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 네, 그죠? 맞습니다. 의뜬등 정치도 잘하고 국민들도 열심히 살고 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네. 그걸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쁘게 다들 하고 오셨는데요. 네.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구경 많이 하시고 네. 다음에 또 한번 여행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건강이 허락하면.
안녕하세요. 학생들이세요? 네. 아, 지금 몇 학년이세요? 4학년. 아, 4학년, 대학교 4학년. 아, 그럼 지금 어떻게 여기 대마도 알고 여행 오게 되셨어요? 그냥 이제 4학년이라서 놀러 가려고 왔는데 가깝기도 하고 네.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아, 그럼 집은 어디신 거예요? 저 전라도 순천이요. 아, 순천. 그러면은 부산에서 배 타고 오셨겠어요? 네. 아, 그럼 오는 길은 정말 간단하게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런 편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꽃핀 거 알고 오셨어요? 아니요, 꽃핀 거는 너무 예쁘죠? 네.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럼 가이드 필요 없이 그냥 네, 알아보고 오신 저희 거예요? 그냥 자유여행으로 아, 자유여행으로. 와가지고. 아, 그럼 여기 덕혜옹주 뭐 이런 기념비나 이런 거 다 알아보고 오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이 또 어떻게 되세요? 몇 박 며칠? 아니 저희 당일치기로 아, 당일치기로? 와가지고, 네, 학교 다시 돌아가야 돼가지고. 아, 당일치기로. 네. 당일치기로 여행을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가깝고 좀 간편하게 올 수 있는 여행이구나.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여행거리가 있으면 홍보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다시 올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럼 나중에 부모님이랑도. 네, 근데 이제 네. 배가 조금 많이 흔들려가지고 아, 오늘 배 타는데 좀 힘드셨어요? 네, 좀 파도가 많이 쳐서 그럼 다음에도 부모님을 모시고라도 배만 문제 없다면 네, 또 배만 찾을 문제 생각이나. 없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좀 예쁜 추억 남기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대마도와 우리 역사를 이어주는 가장 큰 사실은 조선통신사가 오간 흔적인데요. 대마도에서 꼭 들려봐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제 대마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역사 중에 이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대마도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여기 보시면 통신사 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먼저 우리가 통신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이 또 우리 장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공부를 미리 하면 더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통신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낫겠죠? 아,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네. 아,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곳이 혹시 있을까요? 저 앞에 건물이 보이는데. 아쉽게도요. 네. 통신사에 관련되는 그런 행렬도라든지 그 당시에 조금 자료들이 이 바로 옆에 자료관이라고 있었어요. 역사 자료관이. 네. 근데 대마도에서 박물관을 더 큰 규모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얼마 전부터 잠깐 휴관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승급이 돼서 조금 더. 그러죠. 준비를 해서 아주 어. 멋지게 시간 좀 걸릴 제대로. 거예요. 네네. 아, 박물관이 그러면 만들어질 거예요. 제대로 더 좀 자료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지나면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편리하게 깨끗한 시설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이 건립된다고 하니까요. 기대하고 오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조선통신사 박물관이 생길 예정이라서 보진 못했어요. 기념 뭐 이렇게 전시관을. 그런데 요 앞에 이렇게 또 비석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네네. 그게 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여기는요. 성신지교린이라고 적혔어요. 아, 네. 지금 굉장히 한일 관계가 민감한 그런 곳인데 음. 어쨌든 여기 인물은 아메노모리 호슈라는 선생님으로요. 네. 그 당시에 외교관이에요. 16세기 외교관이고 음. 이분이 주장한 것은 일본과 한국의 그 관계가 말 그대로 신의와 성신 아주 진정된 마음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300년 전에 굉장히 글로벌적인 외교관입니다. 굉장히 일본에서 추앙받는 그런 외교관이에요. 이렇게 뭐 감정이 나쁘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셨던 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헌창비? 그렇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그 당시에 대마도의 학습어 교본, 그러니까 조선어 학습어 교본이라고 그래서요. 지금 같으면 한글어 교습본 같은 걸 만들어서 대마도 사람들에게 조선말,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신 분이에요. 아, 네. 그러면 지금 대마도에도 제가 보니까 학교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럼 네네네. 여기서도 한국말을 좀 가르치고 있나요? 그럼요. 너무 재미나는 것은 여기 대마도에 이즈하라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즈하라 고등학교에는 국제 교류반이라고요. 특수한 과가 있어서 제2 외국어를 한국어를 배워요. 예,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나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요.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에 굉장히 많이 유학을 가요. 친구들이. 예, 그래서 굉장히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분위기예요. 남북으로는 82km, 동서로는 18km에 이르는 대마도는 섬 전체가 해발 400m 이상으로 섬의 80%가 산림지대라고 합니다. 이 울창한 산림 덕분에 대마도가
청정지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때문에 대마도의 숲을 찾는 트레킹 코스도 마련돼 있어 저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에 조성된 등산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고즈넉한 산길에 있는 곳은 대마도의 아리아케, 유명산입니다. 표고 558m에 이르는 유명산은 산행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왕복 2시간 남짓, 초보자는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산으로 이만하면 저 같은 초보도 트레킹 코스로 괜찮을 듯한데요. 유명산을 오르는 여행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울창하다는 표현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멋스러운 아름드리 나무들. 정말 나무들이 만드는 그늘이 오르는 등산객들의 땀을 씻어주고 또 청량한 공기를 제공하니까 더없이 좋아지는 기분입니다. 산 정상은 생각보다 넓은 목초와 억새지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또한 장관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그 멋진 모습을 그려보며 발걸음에 힘을 줘봅니다. 이렇게 대마도에 오시면 보통 이렇게 구경하는 시내 구경하는 이런 코스가 있고 또 이렇게 트레킹하는 코스가 있잖아요. 지금 네네. 제가 트레킹 코스를 가고 있는데 네. 여기를 올라가면 어느 정도 정상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 대마도를 찾으시는 수많은 관광객 중에 거의 한 40% 이상은 산악회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산악회 분들이 좋아하시는 산이 2개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시내에 있는 유명산, 아리아케라고 부릅니다. 해발은 한 55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산세는 한국이 훨씬 이쁘다고 그러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시는 이유는 나무가 너무 좋아요. 나무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그 아주 아름다운 나무의 경치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일단 그럼 올라가서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시내가 다 보이나요? 네네. 여기 쪽은 시내 쪽이니까 시내 이자라 시내 항구라든지 모든 경치가 다 보여요. 그럼 제가 그냥 오늘은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도 지금 산세가 그렇게 험하지 않아서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약하신 분들도 이렇게 쉽게 가실 수 있는 정도인가요? 그래도 지금은 저희도 이제 입구 쪽이니까 그렇고요. 그래도 산이시니까 그 산을 다니시는 그런 신발을 장비를. 신고 딱 맞춰서 오시는 게 안전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유명산에 올라가는 입구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가장 무난하게 많이 다니시는 입구로 들어왔거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오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산행은 산행. 익숙하지 않은 이에게는 경사면을 오르내리는 산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마도의 자연을 만끽하고 싶다면 여행 오기 전부터 체력을 길러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좌우로 펼쳐지는 숲의 향연은 산행의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지금 저희가 조선통신사 입구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산의 입구가 여러 개가 있다고 했는데 조선통신사 입구에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숨이 차요. 지금 제가 너무 만만하게 보고 산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여기 이제 해발 500 정도 올라가실 건데요. 네. 그래도 처음에 한 1시간 정도는 코스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네, 맨 마지막 정상에 올라갈 때가 되게 힘들고요. 네.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제가 평소 운동을 조금 안 해서 그랬는지 저는 생각보단 힘들지만 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나무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실 때 이렇게 장비, 신발 잘 챙겨서 오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산행은 끝이 없습니다. 자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 대마도의 산세는 생각보다 험한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트레킹을 원한다면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죠? 이번에 찾아가는 곳은 대마도 트레킹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다는 시라다케, 바로 백악산입니다. 백악산은 대마도 시모아카타군에 위치해 있어서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 역시 정말 일품입니다. 드디어 백악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백악산은 고대부터 도교와 불교를 더한 수계도라는 종교의 수행자들이 영산으로 추앙했던 산인데요. 표고 519m에 이르는 이 산은 백옥처럼 하얀 바위가 있는 산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1923년에는 일본의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명된 명산. 일본에선 모든 자연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고 믿는데요. 나무의 정령이라는 코다마들이 가득할 것 같은 숲이 끝없이 펼쳐지는 백악산. 왜 명산이라고 하는지 오르는 순간부터 알 수 있을 만큼 맑은 공기가 마음까지 씻어주는 마음, 청정산행입니다. 딱 내렸는데 스기, 상나무, 너무 흰옥기, 좋은 편백나무. 거예요. 여기 산에 도착했는데요.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이 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요. 옛날에 대마도에 수많은 수도승이 영산이라고 불려져서 여기서 이렇게 수양을 했던 그런 아주 영산이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산 이름은 백악산이라는 산이고요. 네. 일본어로는 시라다케라고 부릅니다. 시라다케. 네. 그럼 저희가 아까 있던 그 시내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어떤 방법이 있고 뭐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 걸리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아까 시내에서 봤던 산은요. 유명산이라는 산이었죠. 네, 거기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유명산을 타시면서 종주를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산 입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네. 거의 한 7시간 정도 종주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아리아케라는 산을 반나절 타시고 다시 이제 1박 2일 일정의 경우는 선박편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 날 또 여기를 타는 거예요. 시내에서 차로 이 입구까지는 지금 한 20분 정도 오셨죠? 네. 네네. 아. 여기서 다시 이제 입구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자가용이나 이렇게 렌트카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오는 게 좋을지. 차가 없으면 좀 힘드시겠죠? 아, 그래요? 네, 여기 시내 쪽이 아니시니까 차량이 있으셔야 오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여기서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향이 어떤 나무인지. 네. 조금 더 가보시면 스기, 스기. 이제 삼나무라고 그러죠. 어. 그 다음에 흰옥기, 흰옥기. 편백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품어 나오는 그런 산소들, 그런 어떤 향일 거예요 아마. 네. 아, 네, 지금 걷기만 해도 아니면 숨만 쉬어도 너무 예뻐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조금만 더 걸어가면서 이 향기 좀 가득 담아가겠습니다. 네.